매주 신문기사를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과 산업 관련 최신 동향을 전하는 NK텍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박사 뉴스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조이문도 보내고 초대형 방사포 실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올해 경제목표 달성이 시급한 북한,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일꾼들에게 더욱 분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재자원화, 그러니까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북한은 재자원을 계속 독려해 왔는데 오랜만에 그 관련 소식 좀 전해 주시죠. 예, 재자원화, 그러니까 재활용 사례로 그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가 그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재를 이용해서 이 보일러 보수에 필요한 단열벽돌을 생산하는 공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주 신발 공장은 그 재생고무 생산 공정을 꾸리고 폐타이어를 재활용해서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를 이용해 벽돌을 만들고 폐타이어를 신발 공장에서 재활용한다. 뭐 다른 사례들도 또 있나요? 예, 그 원산 영해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이 그 유휴자재를 적극 활용해서 양동이나 대야, 운반통 같은 인민소비품 생산 계획을 초과 달성했고, 이 각종 비닐관도 생산을 해서 주요 건설장들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 양말 공장도 폐사를 이용해서 수지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꾸렸고, 재단과 그 가위질 뒤에 나오는 자투리를 모아서 솜을 생산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짜투리천의 실밥까지 그야말로 가능한 모든 것을 재활용하려는 거군요. 예. 그만큼 자원 문제가 절박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얼마 전 자료가 금이나 원유보다 더 비싼 자원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예. 북한 용어로 자료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금보다 더 비싸다는 건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북한에서는 그 현 시대를 그 인공지능 기술로 세계 여러 분야가 빠르게 변하는 인공지능 시대로 그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다양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미국 같은 그런 열강들이 경제적 이익과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식경제 시대, 숫자경제 시대라고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고까지 얘기하네요. 그죠? 네. 그럼 북한의 기사는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관련된 특별한 과제 제시도 하고 있나요? 예, 뭐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그 대용량 자료기지, 그러니까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아직도 그 인류 지식의 대부분이 그 책과 같은 매체에 보존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책들 속에 있는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대한 그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현 시대에서 경영자든 뭐 공무원이든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데이터 분석 방법을 알아야 자신의 업무를 잘하고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 북한이 새로운 용어, 개념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슬로건 정도로 내세우는 건지 아니면 뭔가 노선이나 정책의 변화를 담고 있는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과학기술 발표회가 북한에서 집중적으로 열렸는데 지난주에도 몇 가지 과학기술 행사가 있었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지난주에 그 자연보호, 전자자동화, 그리고 칠감, 즉 도료 부문의 과학기술 발표회가 각각 열렸고요. 그 다음에 나노기술 부문 과학기술 전시회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개막한 전국 정보화 성과전람회는 7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 발표회는 우리의 학술대, 학회랑 비슷한 행사일 텐데 나노기술 부분 과학기술 전시회 열렸는데 어떤 행사죠? 예, 이 전시회는 그 나노기술 제품을 전시하고 과학 연구 논문도 발표하는 뭐 그런 행사입니다. 해마다 10월 또는 11월에 열리는데요. 올해는 김일성대, 김책공대, 그리고 국가과학원 산하의 나노공학분원,
농업연구원 산하의 농업나노기술연구소 이런 곳들에서 70여 종의 나노기술 제품을 출품하고 논문 80여 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성황리에 개최하는 전국 정보 성과 전람회 그것도 열렸는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정보화 성과 전람회는 2016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보화 성과라는 거는 그 IT 제품 개발만이 아니라 각 기관들이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얼마나 도입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성을 높였는지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IT 연구기관이나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학교, 병원, 상점, 도서관 같은 곳들도 자신들의 정보화 경험을 전람회에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회에서는 해마다 10대 정보화 모범단위, 10대 최우수 정보기술기업, 정보기술 제품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행사 주제를 숫자 경제와 정보화 열풍으로 정했다고 하고요. 모션 캡처부터 3D 프린터, 전력망 통신, 전자결제 등등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출품됐다고 합니다. 네. 전람회가 끝나면 보통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올 텐데 다음에 상세한 내용 기대합니다. 네. 우리도 연말이 다가오면 한 해 진행해온 사업을 마무리할 정신이 없는데 북한도 경제 현장이든 연구 현장이든 한 해를 활동을 마무리하는 보통 북한말로 결속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준 변호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과학기술 소식을 전하는 NK텍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